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처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설사 5년 내에 처분해도 이익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입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받고 5년 내에 처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고 5년 내에 처분하는 것과 5년 이후에 처분하는 것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년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오히려 증여 안 하고 처분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다 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신데, 일부는 그 의견이 맞기도 하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판단해 본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무조건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고 나서 5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세법상 용어로 그냥 2월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로 부모가 1,000원에 사가지고요, 이거를 자녀한테 2,000원일 때 2,000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는 요 1증여세는 2,000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그죠? 2,000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어요. 그러면 자녀는 2,000원에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걸 3,000원에 이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만약에 5년 내에 팔았다면 원래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요 3,000원, 양도가액 3,000원에서 내가 증여받은 2,000원, 요 2,000원을 빼가지고 나머지 1,000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5년 내에 팔았다면 이렇게 계산 안 하고요, 이 양도가액은 3,000원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요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취득가액은 요 2,000원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한 가액인 1,000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요거 이럴 때 요 증여세 낸 거 어떡할 거냐 하는데, 그럼 증여세를 세금으로 빼주면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세금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빼줍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즉, 이거를 증여세는 2,000원에 대한 증여세가 맞는데, 요 양도세는 3,000원에서 2,000원을 뺀 게 아니라 3,000원에서 1,000원을 빼가지고요, 양도세 계산하는데 요때 냈던 증여세 있잖아요. 요거를 세금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용으로 빼줍니다. 취득가액하고 똑같이 비용으로 빼줍니다. 비용으로. 그렇게 계산하니까 세금이 두 개를 합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큰 것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증여를 5년 하고 5년 내 처분하면 손해다라고 했을 때의 그 계산 근거는 이게 요 증여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냈으니까 요 두 가지를 합친 것과, 그 다음에 부모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비교과세, 이율과세니까 요렇게 계산한 것, 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걸 증여세를 빼주면 똑같은데, 증여세를 안 빼주고 비용을 빼주다 보니까 세금이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1번으로 하는 것보다 2번으로 하면 당초 했던 것보다도 요 증여세만큼을 이미 낸 것에 대해서 그 세금공제를 못 받고 비용 처리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타인한테 3,000원에 양도한 것은 이 자금의, 이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면 자녀예요. 이거는 요 3,000원은 자녀예요, 자녀. 예. 자녀에게 귀속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버지가 직접 팔았기 때문에 요 3,000원은 이게 자녀가 아니라 부모예요. 예. 부모에게 귀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는 부모의 재산이 최종적으로 자녀한테까지 귀속되는 요 두 가지 세금을 다 합친 것과 요거는 부모한테 귀속되는 요 세금만 합치면 당연히 이 세금이 더 높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증여하는 증여세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 이렇게 가야 이게 자녀한테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증여세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자녀한테 넘어간 것까지를 비교하는 거, 여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세금이 작으니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녀한테까지 갔을 때까지의 세부담을 놓고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증여를 만약에 배우자한테 한다고 했을 때요, 5월 이전에 만약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사례를 조정정리집 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하나가 10년 전에 2억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10년 동안 10억이 올라서 현재 10억이에요. 자, 이거를 배우자에게 2분의 1만 증여를 합니다. 그럼 6억을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가 제로예요. 배우자는 6억까지 비과세니까. 그리고 5년 후에, 5년의 시가가 15억인데, 이거를 5년이 바로 직전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과 5년 이후에 양도하는 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면 이 증여받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15억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이게 절반이니까 요 2억은 절반이니까 1억씩 이렇게 됐을 거고, 1억이 증여로 받으면서 6억으로 올라갔으니까 취득가액은 합쳐서 7억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7억 해야 되는데 당초에 취득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2억으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세대 2주택이고 5월 이전이니까 10% 할증이니까 42%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7억 466만 원이 나옵니다. 이후에 계산하는 양도세에는 전부 지방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금액의 1.1을 더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만큼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5년 이후에 양도를 하면, 그러면 15억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이제 각각 2분의 1씩 갖고 있으니까 각각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7억 5천씩 나눠지게 되고, 본인은 취득가액이 1억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이 돼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합계는 3억 7,8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절반 정도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과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차이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남편이 그냥 다 본인이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생각해 보면 증여 없이 양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양도가 15억이고 최초 2억에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7억 466만 원이 나와요. 그럼 15억에서 7억을 빼고 나머지 2분의 1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니까 증여세는 또 제로가 나오죠. 결국 5년 이내에 양도 하나,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양도해서 나중에 절반을 배우자한테 주나,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하고 나서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는 아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한번 보면요.
2주택자 10년 전 아파트가 지금 12억인데 현재 12억이에요. 취득가 2억인데 2분의 1 6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제로가 되고요. 그거 받은 거를 5년 후에 15억에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가 3억 7,800 나옵니다. 조금 아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팔았다 5년 후에 그러면 양도세가 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익이 3억 2,700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취득가액이 낮은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최대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이 방법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종부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죠. 물론 인별과세니까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아예 이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어요.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자녀가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현재 동일세대예요. 동일세대인 경우에 종부세 문제는 세대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인별과세라서 종부세는 좀 줄어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가액을 9억짜리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봤습니다. 10년 전에 2억에 취득했는데 현재 6억이에요. 근데 5년 후에 시가가 9억이에요. 이런 아파트를 현재 6억에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1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그래서 6억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요. 예, 그럼 5억 5천만 원이죠. 그럼 30%죠. 예, 여기서 6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1.05억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럼 1.05억을 내고요. 이분이 5년 내에 양도를 했어요.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자,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 양도가액은 9억이 되고요.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2억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양도가액 9억에서 취득가액 2억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증여세 1억 500만 원은 비용으로 빼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득가하고 여기서 바로 빼게 되겠죠. 2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0% 할증이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3억 140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세가요. 그런데 증여세 또 1억 500 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4억 640만 원이 총 부담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5년 후에 양도했다. 5년 후에 양도했다면 9억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6억을 취득가액으로 하죠. 그리고 2주택자이기 때문에 10% 할증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1억 3,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세 포함하면 2억 4,2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 없이 양도해가지고 양도한 다음에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그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갖고 있다가 5년 후에 팔았다고 봅시다. 근데 9억에서 팔아가지고 취득가액 2억 아버지니까 거기 10% 할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양도세가 3억 6천만 원이 나오고요. 총 9억에서 3억 6천만 원을 빼가지고 남는 자녀에게 5억 3천만 원인데 이걸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가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4억 4,900 정도가 나오죠. 자,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서 5년 있다가 이거를 팔면 동일 세대라도 세금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다가 팔아서 주는 것보다 주고서 그 자녀가 팔면 세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절반 정도. 설사 5년 내에 팔더라도 4억 600만 원이니까 이거보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5년 내에 판다고 하더라도 작다.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5년 내에 팔면 뭐 엄청나게 세금이 추징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5월 말 이후 6월 1일부터는 할증세율이 10%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산하신다면 5월 말, 금년 5월 말 전에 양도한다는 건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6월 이후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세금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세 포함해서 4억 7천만 원인데 5년 이후에 양도하면 2억 7천만 원이니까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남는 거를 자녀한테 주면 또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5억 2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주지 않고 나중에 준다면 이게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주고 나서 5년 내에 파는 게 이게 2번이고 가장 좋은 게 이게 3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1번은 현재 상태고요. 자, 2번을 택할 거, 3번을 택할 거냐. 어떤 걸 택해도 1번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는 것까지 고려하신다면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절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5년이 넘어간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동일 세대가 아니고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는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요거를 시가 6억을 증여를 받아서 1억 500만 원을 내고 나서 요걸 9억에 팔았어요. 예, 5년 이내에 팔았어요. 그러면 5년 이내에 팔았다면 여기서 9억에서 아무리 2억을 빼더라도 2억을 빼가지고 여기 뭐 양도세 증여세 낸 거 1.05억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비과세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과세하면 이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 제로예요. 예. 그러면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것도 양도세 제로겠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5년 이내에 양도했는데 양도세가 제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2월 과세를 한 것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이것을 증여받아 가지고 이걸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그럼 이 규정은 적용 안 합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1억 500만 원이고 이게 5억 2천만 원이니까 이게 1세대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면 5년 내에 처분 하나 안 하나 아무 관계없이 엄청나게 이게 절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증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자녀가 양도할 때는 만약에 그 주택이 1세대 1대 비과세를 받는 거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월 과세 규정을. 그럼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세법에서는 자녀가 5년 이내 양도 시에 만약에 1세대 1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2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뭘 하냐. 비교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세법 용어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예.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비교과세를 하는데 비교과세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타인한테 팔 때 양도세를 내가지고 요 두 개를 합칩니다. 요 두 개를 합친 것과 아예 부모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양도세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2월 과세 할 때는 이거 양도세 계산할 때 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1,000원으로 한다고 했고 이 양도세는 자녀의 입장에서 양도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1세대 비과세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과세는 요거 양도세를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증여자인 부모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서 부모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요 양도세는 2주택자에 해당되기는 할증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받는다면 굳이
이걸 자녀한테 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괜히 취득세만 더 물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똑같이 6억에 증여해서 1억 500만 원을 냈고 5년 내에, 지금 이제 5년 이후에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5년 내에 팔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2월 과세를 안 하고 비교 과세를 한다. 이 저기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하냐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데요. 아들의 경우에 증여세 1억 500만 원 냈잖아요. 거기다가 양도세. 양도세는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니까 양도세는 제로가 나와요. 요거 두 개 합치면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말고 아버지가 직접 파는 걸로 본다. 그러면 9억에 팔아가지고요. 취득가격이 2억이고요. 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 되죠. 42%에 20% 중과세에서 62%가 해가지고 계산하면 주민세까지 합치면 4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아까는 그 증여세를 비용으로 공개했는데 여기서는 세금으로 환급을 해줘요. 이 경우 증여세 1억 5천만 원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5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3억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 이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에 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단 양도소득이, 그러니까 아들이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만약에 동일 세대라면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1억 500 나올 거고요. 양도세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버지가 중과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세대인 경우라면 세대가 분리된 거죠. 그러면 아들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비교과세가 적용될 때 그 양도소득이 아버지에게 귀속이 된다면 그러면 비교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교과세에 의하면 증여세는 환급받으니까 없고요. 양도세는 3억 3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양도소득이 아들한테 귀속이 된다. 아들한테 귀속이 된다면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아들은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00만 원이에요. 5년 후 양도한다면 도민세대라면 이게 중과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2억 7천만 원인데 만약에 분리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옵니다. 근데 부가 직접 양도의 잔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부가 직접 갖고 있다가 증여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양도 후에 잔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를 한다면 5년 내에 양도하는 것과 5년 후에 양도하는 것 비교해 보면 5년 동일세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분리세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이거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이 부모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를 하고요. 증여를 하고 자가 양도를 하는 거죠.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데 이게 5년 후라면 가장 좋은 거고요. 5년 내라도 좋다. 이건 좋고, 이건 아주 좋은 거고, 이건 좀 좋죠. 그런데 만약에 요 증여하는 자산이 주택이다 하면 요 주택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요걸 받은 자녀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충족을 하면 이거는 5년 내에 처분하던 또는 5년 후 처분하던 상관없이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과세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이지만 9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느냐? 예.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비교과세, 똑같이 비교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받고 5년 내 처분하면 안 된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고요. 증여받고 5년 내 처분하면 손해다. 이것도 틀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받고 별도 세대를 구분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5년 내에 처분하던 5년 이후에 처분하던 엄청나게 유리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절세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